안녕하세요, 케이커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의 Z502 리뷰입니다. 바디 디자인은 상당히 예쁩니다. Z6-3의 바디 디자인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딱 거기서 사이즈만 줄여놓은 느낌이에요. 컴팩트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느낌과 좋은 만듦새, 그리고 좋은 그립감과 촉감, 이런 것들은 이 정도 가격대 보급형 카메라에서는 만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무게가 배터리 SD카드 포함해서 550g 정도 나오는데, 이는 비슷한 급의 캐논 R10, 소니 알파 6400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면 꽤나 무거운 편이고요. 덩치도 역시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경쟁작 대비 그렇다는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보면 가벼운 카메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니콘은 버튼과 휠에서 보급기와 플래그십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전면에 위치한 두 개의 펑션 버튼,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두 개의 다이얼과 ISO 노출 보정 버튼, 이외에도 확대 축소 버튼이나 디스플레이 버튼, LCD 뷰파인더 전환 버튼, 드라이브 모드 버튼 등등등 온갖 버튼들이 바디 가득히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동작 속도까지 상당히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보급기 중에서는 최강의 조작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내장 플래시도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플래시 촬영을 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살짝 아쉬운 것은 경쟁작인 EOS R10에는 있는 조이스틱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상단 모드 다이얼에 락 버튼 같은 게 없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빼거나 할 때 좀 이게 쉽게 돌아간다, 이 정도가 있었고요. 방진, 방적, 방한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언급이 없더라고요. 뷰파인더는 236만 도트의 뷰파인더입니다. 236만 도트는 여타 보급기와 비슷한 수치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상당히 크고 밝고 눈에 대기에도 편리합니다. LCD 액정은 104만 도트의 수입을 액정을 썼고요. 액정의 도트 숫자는 살짝 아쉽긴 한데 크기가 무려 3.2인치예요. 정말 넓고 시원하고요. 화소도 104만 도트라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밝고 선명하고 깔끔한 액정을 보여줍니다. Z502의 뷰파인더와 LCD는 이 급의 경쟁 모델들 중에선 가장 좋은 촬영 경험을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옆쪽에 마이크, 이어폰 단자가 모두 있고요. 마이크 단자가 스위블 액정과 일찌감치 간섭이 생기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어폰 단자랑 마이크 단자의 위치를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이크로 HDMI 포트와 충전 가능한 USB-C 포트가 있고요. 메모리 카드는 배터리 넣는 곳에 들어가고 UHS-2를 지원합니다. SD카드 1개 넣을 수 있어요. AF는 231개의 AF 영역을 가진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이고요. 피사체 추적 또한 가능하고 Z8이나 Z6-3 같은 것들과 동일하게 4종류의 와이드 영역과 3D 트래킹 전체 영역에서 피사체 추적이 발동됩니다. 피사체 추적 대상은 인물, 동물, 새, 탈 것, 비행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인식률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피사체 검출 가능한 대상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추적하는 자동 모드도 들어 있습니다. 웃긴 건 무려 Z6-3에서도 빠져있던 새 검출이 Z502에는 들어가 있는데, Z502가 더 상급기인 것도 아닐 텐데 사실 이거는 Z6-3에 왜 빠진 건지 의아한 부분이더라고요. 어쨌든 Z502의 AF 퍼포먼스는 정말로 인상적이었는데, 익스피드 7을 쓴 이유가 여기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포커스 상당히 빠르고요. 정확도도 상당히 좋고요. 포커스 트래킹 애니메이션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사를 할 때 포커스도 역시 훌륭하고요. 검출 범위도 스펙상 -9 EB에서 19 EB까지 지원합니다. 저조도 환경에서의 포커스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니콘 특유의 AF 모드인 AF-F 모드를 영상에서 쓸 수가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포커스 움직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Z8이나 Z6-3에서 느끼는 포커스 퍼포먼스를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그 ZF보다 더 포커스 검출과 정확도가 좋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Z502의 사진은 장축 5568, 단축 3712 픽셀로 대략 2088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요즘 나오는 크롬 미러리스들 중 가장 낮은 화소를
가졌는데 막상 경쟁 모델인 EOS R10이나 알파 6400에 2400만 화소죠? 그것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Z502부터는 보급기에도 니콘 특유의 무손실 압축, 고효율 별, 고효율 이렇게 세 종류의 로우 포맷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니콘 카메라 리뷰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고효율 별이랑 고효율의 퀄리티 대비 용량 효율은 진짜 엄청납니다. 각 로우 포맷의 안부 5스타 복원 테스트를 해보면 모두 훌륭하게 복원이 되고요. 확대해서 살펴봐도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JPG는 Fine, Normal, Basic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세 가지 용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용량이 큰 Fine과 용량이 작은 Basic을 비교해봐도 큰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가 나진 않아서요. 로우를 위주로 사용하는 저는 늘 로우 플러스 베이직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상용 ISO 감도는 100에서 51,200 가지고요. 크롭 바디임에도 3,200 정도까지는 정말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고 일상 촬영이라면 저는 한 6,400까지는 부담 없이 올려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후로는 노이즈가 많아지고 디테일도 떨어지게 되긴 합니다. 그래도 크롭 바디 치고는 정말 좋은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저조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Z6-3에서 처음 탑재된 기능인데 후지의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파나소닉의 리얼타임 럭과 같은 기능이에요. Z502의 경우 별도의 픽처 컨트롤 버튼까지 만들어서 이 이미징 레시피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미징 레시피가 어플이 아니에요.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구동되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연결하는 과정도 그렇고 뭔가 좀 복잡하고 깔끔한 느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새 이렇게 색감 먹여가지고 JPG 촬영하는 것이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좀 더 잘 다듬는다면 분명 Z502 이 카메라도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JPG로 툭툭 찍어내는 그런 종류의 카메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셔터는 전반적으로 Z30과 거의 유사합니다. 기계식 셔터와 전자식 선막 셔터 선택이 가능하고요.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그 두 가지를 적당히 조절해주는 자동 기능도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놓고 쓰시면 돼요. 대략 2000분의 1 이상이면 기계식 셔터를 그리고 그 이하면 전자식 선막 셔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덕분에 보케 잘림 같은 전자식 선막 셔터의 부작용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 다른 브랜드도 이런 거 좀 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셔터 스피드는 보급기답게 4000분의 1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덕분에 밝은 낮에 밝은 렌즈를 쓸 때 아쉬움이 있고요. 무음 촬영도 지원을 하는데 무음 촬영을 켜게 되면 전자식 셔터로 촬영이 되고 이 전자식 셔터는 롤링 셔터 부작용도 심하고 플리커에도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무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찍은 후에는 꼭 플리커나 젤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사의 경우 Z502는 UHS-2 SD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V90 소니 터프 SD카드를 넣고 로우 연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용량이 큰 무손실 압축 로우로 놓고 촬영을 해봤더니 상세 페이지에서 11연사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10연사로 촬영이 됐고요. 최대 연사 매수가 200장 제한이라 200장까지 다 찍힙니다. 하지만 이때 버퍼가 전혀 소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한 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연사 성능이 나쁘지 않죠. 만약 무음 모드로 놓고 전자식 셔터를 쓰신다면 상세 페이지에는 15연사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9연사 정도가 가능했고요. 역시나 버퍼는 무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의 전자식 셔터는 롤링 셔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게 돼요. 10연사 이상의 고속 촬영이 필요하다면 JPG의 노멀로만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고속 프레임 캡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초당 15연사, 30연사 정확하게 나오고요. 역시나 버퍼가 거의 무한으로 지속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롤링 셔터 부작용이 심해서 실제로 활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바디 손떨방이 없습니다. 이 급의 카메라들은 대체로 다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죠. 동영상에서는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켜는 옵션이 있지만 바디 떨방이 없는 카메라들의 경우 전자식 손떨방의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크롭도 많이 되고요. 애초에 크롭이 되는 4K 60p 촬영을 할 때는 심지어 전자식 손떨방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크롭용 렌즈는 손떨방을 지원하는 퀄리티 좋은 렌즈가 잘 없기 때문에 이 바디 떨방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급하게 핸드헬드로 영상을 찍어야 할 때는 이 전자식 손떨방이라도 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삼각대 등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촬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손떨방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동영상 스펙도 아주 괜찮은 편이었어요. 4K 24p, 30p는 당연히 논크롭으로 지원이 되고요. 크롭이 되긴 하지만 4K 60p의 고속 촬영도 가능하고 FHD에서는 120p까지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Z30과 같은 이전 모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5.6K 오버샘플링으로 4K 화질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10비트 촬영에 N로그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뷰 어시스트도 켤 수 있고요. 게다가 영상 촬영 시 가장 직관적인 노출 측정 스코프라고 생각하는 웨이브폼 역시 지원을 해주고 하드웨어적으로도 탈리 램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니의 쇼케이스 모드랑 비슷하게 갑자기 앞에 뭐 이렇게 제품 같은 것들 들이대면 얼굴이 아닌 제품에 초점이 맞도록 하는 상품 촬영 모드가 있는데 소니는 이게 녹화 중에는 쇼케이스 모드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Z502의 상품 촬영 모드 요거는 녹화 중에도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 이런 기능 쓰신다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또 아쉬운 건 이 상품 촬영 모드가 단축키로 지정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끄고 키고 할 때마다 I키를 눌러서 터치로 끄고 켜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화질 좋고 기본적인 기능 충실하고 아주 무난하면서 만족스러운 동영상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입니다. 고감도 노이즈 퍼포먼스도 확인해 보시죠. 이 카메라는 고감도 노이즈 감소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고감도 노이즈 감소는 표준으로 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N로그를 지원하지만 일반적으로 Z502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픽처 컨트롤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두 개 다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N로그부터 한번 살펴보면 ISO 800에서 쓰는 게 당연히 가장 좋죠. 베이스 ISO가 ISO 800이고요. ISO 1600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3200까지는 뭐 어떻게든 쓸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꽤나 노이즈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픽처 컨트롤도 표준으로 놓고 보면 ISO 100부터 ISO 800까지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ISO 3200까지도 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그냥 6400 정도까지도 썼어요. 그 이상은 이제 선회도도 떨어지고 노이즈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컬러가 뒤틀린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영상의 롤링 셔터의 경우에는 4K 24p에서는 살짝 아쉽더라고요. 같은 급의 카메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크롭이 되는 4K 60p에서는 롤링 셔터 부작용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요. FHD에서는 24p건, 120p건 롤링 셔터 부작용이 없습니다. 영상에서 롤링 셔터 억제 능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많이 쓰게 될 4K 24p에서 이제 화질이 좋아진 대가긴 하겠지만 롤링 셔터 억제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적인 영상을 위주로 찍을 때 만족감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배터리는 1250mAh인 EN2L25A 배터리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상당히 작은 배터리인데 덕분에 배터리 타임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긴 해요. 그래도 사진만 찍는다면 배터리가 엄청 짧게 느껴지고 그렇진 않고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4K 24p로 촬영을 해보니까 1시간 22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확실히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타임이 짧습니다. EN2L25A 이 배터리가 은근 가격도 비싸긴 하던데 그래도 하루 종일 사진 영상을 찍으신다면 2-3개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USB-C 포트로 충전도 가능하고요. 충전은 9에서 10W 정도로 돼서 배터리가 금방 충전이 되긴 하더라고요. 발열 퍼포먼스는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2-3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발열 경고 표시가 뜨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능들을 쓰지 않지만 요즘 보급기에 들어가는 JPG 촬영이나 간단한 영상 촬영에 유용한 각종 기능들도 지원을 합니다. 4단계로 조절 가능한 피부 보정 효과, 그리고 피부를 인식해서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인물 인상 조정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언급했던 쇼케이스 모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니콘 Z502는 소니 알파 6400이나 캐논의 EOS R10 정도와 경쟁할 만한 보급기 라인의 제품입니다. 크롭 센서에 손떨방이 없다는 점은 경쟁작들과 동일하지만 경쟁작 대비 압도적으로 좋은 만듦새와 조작감 그리고 빠릿빠릿한 퍼포먼스가 강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급기를 추천하게 된다면 보통 캐논이나 소니를 추천했었는데 그 이유가 입문자 분들일수록 AF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Z502는 AF도 상당히 좋아져서 개인적으로는 EOS R10이나 알파 6400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카메라들은 나온 지가 이제 몇 년 되긴 했지만
거기에다가 괜찮은 연산 능력, 훌륭한 화질의 오버샘플링, 10비트 4K 동영상 지원에 로그 촬영까지 가능하도록 넣어줬습니다. 입문을 넘어서서 좀 진지한 취미로 카메라를 찾는 분들께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다만 렌즈군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빌트록스 같은 데서 작고 가볍고 저렴하고 성능 좋은 크롭 Z 마운트 단렌즈들을 잘 내줘가지고 단렌즈 측면에서는 크게 아쉽지 않아요. 하지만 크롭 바디에서 쓸 수 있는 전용의 f2.8 표준 줌 렌즈가 없습니다. 시그마 1850 f2.8 뭐 이런 렌즈만 Z 마운트로 나와줬으면 이 카메라가 정말 누구에게나 추천해드릴 수 있는 크롭 바디가 됐을 텐데, 그래도 줌 렌즈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렌즈 선택지라는 부분에서 이 카메라가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00만원대의 사진, 영상 겸용 입문 카메라를 찾으신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괜찮은 가치를 가진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니콘의 Z502 리뷰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